화요일 디스톱10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이제 검찰을 향한 공세를 시작한 걸까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약속한 사업 지원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 게 그 핵심 의혹입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를 이재명 대표까지 거들면서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본인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여느 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특히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과연 그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관련 고발 계획 등은 따로 없으신가요? 본인 과거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까지 마시면서 검찰에 회유당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거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은 여기에 이 말까지 더 붙였습니다. 사실 아니라면 그날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되고 CCTV 공개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까지 제1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뭔가 본인도 증거를 갖고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검찰을 공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이 지금 100% 사실이라고 그런 걸 보니까 본인이 직접 보셨는 모양이죠?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보셨는 모양입니다. 그건 아마 제시하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야기를 했고 자 이거는 100%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검찰이 지금 뭔가 요구를 하는데 검찰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100% 본인이 사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3인성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 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 민주당 이 어떤 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입증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검찰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럼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가 뭔가 본인이 어떤 증거가 있거나 뭔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바로 이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끝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 그거를 얘기하면 된다. 어느 검사실에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되고 CCTV 있을 테니까 누가 담당 교도관이 있었고 입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다 이게 본인들이 의혹 제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SNS에 덧붙인 모양이에요. 어제는 이게 나라냐. 술판 연습하면서 술판 벌이면서 진술 조작 연습한 거 아니냐.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염스킴 수원지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도 검찰이 회유하고 조작했기 때문 아니냐. CCTV와 출정 기록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전수미 변호사님. 제가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검찰 측 얘기를 저게 번갈아가면서 짚어봐야 될 게 검찰 측 얘기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CCTV 공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CCTV 다 1, 2주 지나면 지워질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는 거다라고 검찰 내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님은 그 대표 전에 우선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분이신데 변호사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예. 증언을 피의자들이 할 때 구체성이 얼마나 있느냐,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바로 구체성일 텐데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진술들을 보면은 매일같이 뭐 검사실에서 나를 불렀다. 그리고 뭐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계속 회유와 이제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았다. 예. 검사실 옆에 회의실한 공간에 모였다. 그리고 뭐 쌍방울 관련 뭐 땡땡 누구누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여러 회의를 했다.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가 되었으므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라는 본인의 경험치에 비추어서 그런 이제 확실성을 내보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정치검찰 항상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지만 예. 이 기준점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라던가 어떤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은 이화영처럼 붙잡혀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예. 이재명 대표에게 되게 불리한 진술을 하신 분들은 유동규 같이 하신 분들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정치 표적 수사가 아니냐.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사실을 밝힌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한 심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수희 변호사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을 회유를 받고 술도 마시면서 진술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어떤 증거, 핵심 증거, 영상이나 있는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얘기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대표님과 직접 여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어디서부터 이제 뭐 제보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화영 부지사의 구체적인 진술 플러스 아마 본인이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CCTV랑 구체적인 거를 증거 공개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가 아니란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법정 증언 내용 한번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앞에서 창고라고 쓰여진 방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가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와 회덮밥 등으로 가져다 두고 술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로 재판에 넘기지 않으려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을 위한 수다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회유를 했다는 건데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님, 네. 이런 증언이 지난 4일 법정에서 있었는데 이걸 지금 어제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 술파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다른 증거가 있느냐, 뭐 그 CCTV나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건 뭐 있다면 검찰청에 있겠죠.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에 얘기했을 때가 그 6월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저걸.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청에 불려가서 예. 또 다른 구속 상태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하고 예. 같이 앉아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심지어 둘이 있을 때는 회유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6월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6월 며칠이라고 돼 있겠죠. 정확히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날짜를 된다. 특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문제는 그동안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에 의해서 회유를 받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에 의해서 회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의미가 다르고요. 자, 지난 6월경에 저런 일이 있었다면, 자, 그렇다면 7월부터 이 본인이 6월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예. 그때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번 총선을 앞두고 4월 4일에 이런 주장을 내놨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에는 검찰에 의한 회유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을 하다가 예. 갑작스럽게 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했느냐? 그동안은 왜 이런 주장을 안 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4월 4일 법정에서 저런 진술을 한 이후에 사실은 수원지검에 그 기자들 취재하잖아요. 예. 취재했을 때 그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을까요? 그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라서 허무맹랑하니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서 이걸 도저히 인용할 수조차 없는
얘기다. 그래서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저는 100% 사실이 아니라 100%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로 보인다. 허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시스템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예. 3명의 구속된 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요. 예. 적어도 교도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이세요? 그리고 변호인도 3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변호인은 저 술자리에는 뭐 만약에 있었다면 예.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술 먹었으면 술 냄새가 나겠지요. 본인들도 아마 처음 경험하는 일일 텐데 이 수많은 눈이 있는데 그거를 보안 유지를 해가면서 검찰이 저는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셔서요, 김주륙 대변인님. 그러니까 첫 번째, 최병무 의원 의혹 제기는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의 의혹 제기. 첫 번째, 그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옥중 편지를 썼는데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언급 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략적인 검찰에 대한 비판만 썼고,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벌이면서 검찰 회유가 사실이었다면 총선 때 민주당에 이런 호재가 어디 있겠냐, 이걸 왜 얘기 안 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은 민주당의 호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 민주당이 그 총선을 치르는 정권 심판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갑자기 4월 4일 날 그 최후 진술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총선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보여지질 않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진실 공방이 나오게 된 게 왜 그럼 진즉에 얘기 안 하고 이제서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그 진작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9월 달부터도 계속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검찰로부터 많은 회유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술을 마셨다, 어느 방에서 뭘 누구하고 만났다, 이렇게는 안 했어도 사실 이와 관련된 비슷한 얘기들은 진즉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어차피 이렇게 지금 진실 공방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도 이런 얘기들이 영화 속에서는 봤어요. 예. 그런데 영화 속에서 봤던 얘기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구체성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을 검찰이 풀어줘야 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자료들은 사실은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다면 검찰이 이 자료를 빨리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예. 그래서 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키면 된다. 이걸 뭐 길게 가져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빨리 이 그 가부의 그 판단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야 재판에도 확실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말 맞따라 CCTV 공개했어요. 뭐 지워졌는지 안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입출입 확인해서 교도관들이 있었는지 보는 눈 확인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 나오면 이재명 대표 이거에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고 뭐 책임도 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이화영 그 부지사가 본인이 검찰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회유를 무슨 받았다라는 말씀이세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또 그것이 사실처럼 보인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줘야 그 다음에 어떤 뭐 예. 입장 표명이라도 1심 선고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공신력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치소 감찰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검사고요. 두 번째로는 형집행법상 형집행지휘를 담당하는 것도 검사입니다. 우리 심지어 사법연수생들이 가도 그 교육받으러 갈 때 정식으로 격려를 해요. 그 정도로 상하관계가 뚜렷합니다. 유동규는 거의 대부분을 검사실에서 검사와 단독으로 면담을 해가면서 정신상실장의 경우에도 호승진 검사가 따로 방에 불러서 변호인 믿지 마라. 창고라는 공간? 예, 창고라고 붙어 있는데 검사실 옆방인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 창고인데 왜 테이블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 쓸 때 쓰는 그들의 방 아닌가요? 저도 대충 지금 어딘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수원지검이 지금 새로 개청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어 있는 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그러니까 전성환 변호사 얘기까지 덧붙여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수원지검이 얼마나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창고 같은 개념이 있어서 1313호 창고에서 뭔가 그 검찰청에서 술판 벌이고 뭐 회유했던 의혹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처럼 하나하나 뭐 연어, 회덮밥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요, 거짓말은 구체적이어야 믿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자신이 본 것처럼 해야지만이 이게 통할 수 있거든요. 자, 검찰청이라는 공간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거기 교도관들이 몇 명이나 드나듭니까? 그리고 조사받을 때 변호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이 사안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얼마나 유리한 소재입니까? 왜냐? 본인이 지금 이미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예를 들어서 폭로를 했으면 봐라, 검찰이 나를 회유했다고 그랬으면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검찰의 주장 자체를 다 탄핵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에요. 왜냐? 아니, 검찰이 피고인을 지금 이 회유 조작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전에요,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에 곧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장이 이제 그 고문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분이 정기 고문한 그 딱지를 가지고 있다가 예. 결국 이거를 반출해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세상에 이제 이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예. 모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예. 이재명 대표가 100%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최근 그 사람들이 술 먹은 사진이나 그다음 관련된 교도관의 뭐 증언이나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입증은 검찰이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의혹 제기한 측에서 해야 된다. 아, 당연하죠. 지금 왜냐하면 검찰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창고가 있고 검사실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예. 이 중대한 것은 정말 피고인을 그 술자리를 해서 직원들이 와서 회유하고 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건을 폭로하기에는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는 당사자입니다. 예. 지금 본인은요, 15년 구형을 받아서 자칫하면 이게 형량이 꽤 높은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거의 주장을 지금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맞닥뜨린 지금 민주당은 과연 이거를 확인했는지, 더군다나 이게 호재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선거 때? 왜냐? 검사 정권을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조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의혹 제기 안 하고 왜 지금 했냐 이 그럼요. 말씀하시는 그때 거예요? 이 정도에 대한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이 꽤 구체적이다. 나를 어떻게 회유하려고 했는지, 당시 뭘 먹었는지, 술, 메뉴까지 했다. 혹은 조상호 부위원장 얘기는 수원지검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유 공간이 있고 그럼 그 창고에서 미뤄 짐작한데 그런 회유와 조작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려지는 취지로는.